사물이 사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전 사람 ING의 정준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작스럽게 사물이가 이 시간에 왜 라이브를 할까 아마 의아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우리 보니까 우리 이동원 주주님께서도 아니 저녁에 웬 라이브냐고 그러면서 슈퍼챗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멤버십을 위한 그 방송이 전혀 없어가지고 본래 예전에 이 사사비를 하기로 했었는데 본래 사사비가 취지가 뭐냐면 그 사사비는 신문 사설 가지고 제가 방송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물이하고 사사비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사물이와 거의 비슷하죠. 다만 사설을 가지고 한다는 것 제외하고는. 근데 사사비 그 취지가 그게 아니었거든요. 원래 취지는 제가 제 감정적인 이 주관적인 이 생각을 아예 배제하고 오늘 나온 사설을 우리 회원들한테 객관적으로 오늘 조선일보가 이런 얘기를 했다. 동아일보가 이런 얘기를 했다. 한겨레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거를 간단하게 전달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방송만 하면 자꾸 말이 길어져. 그래갖고 제가 하고 싶었던 브리핑을 못하고 자꾸 모든 방송이 사물처럼 돼갔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게 지난주에 내가 하지 말고 AI를 만들어갖고 AI한테 브리핑을 시키자. 지난주에 한번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리 나와가지고 오리가 신문사설을 1분으로 정리해가지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문 읽고 사설 정리하는 것보다 AI 만드는 게 더 시간 오래 걸려. 더 힘들어.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하자. 그래서 그냥 오늘부터는 지난주까지 그 우리 AI 오리한테 시켰던 그 브리핑을 그냥 제가 하는 걸로. 다만 정말로 냉정하게, 정말로 객관적으로 제 해석 놓지 않고 해석은 뭐 사물이 때 하니까 이 브리핑 시간에는 오늘 있었던 사설의 논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5개 정도 사설을 소개할 건데 하나당 1분이 넘지 않도록 이게 제 목표입니다. 근데 넘을 것 같긴 한데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사설 하나 소개하는데 1분이 넘지 않게 그래서 한겨레부터 경향신문, 한국일보, 조중동 이게 6개 일간지의 사설을 여러분들 오늘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방송은 우리 멤버십 회원을 위한 방송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멤버십 회원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게 없어가지고 우리 멤버십 회원이 벌써 사무리에는 40분이 계시고 더기피 10에도 지금 몇 분이 계시거든요. 합치면 한 50분 정도가 좀 넘는데 우리 그 50분 회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갖고 근데 뭐 할 줄 아는 게 뭐 신문 읽고 기사 보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신문 기사가 아닌 사설을 앞으로 지금은 저녁에 하는데 이제는 아침에 할 거예요. 가능하면 일찍 한 1시, 2시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일찍 혹은 더 일찍 해갖고 이거를 아침마다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부담되지 않게 간단하게 소개하는 방송을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설은 멤버십을 위한 이 방송인데 토요일에는 사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했던 거를 다 모아가지고 토요일에는 오픈해가지고 모두 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네가 하는 사설 누가 많이 본다고 그렇게 뭐 멤버십까지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멤버십 회원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나온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불필요한 말은 싹 빼고 냉정하게 AI가 되는 마음으로 AI 정준호 AI 사무리의 마음으로 지금부터 오늘 사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냉정하게 해야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시간이 6시 36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당 1분씩 해갖고 오늘은 15개 50분 안에 끝날 수 있는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설은요 한겨레입니다. 공격용 무기 언급한 정부 러와 대학군 놓아서는 안 된다. 오늘 사설에서는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설입니다. 특히 공격용 무기 제공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정쟁 장기화로 위기에 몰린 러시아를 자극할 경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어서 북러가 더 공고히 될 수가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사설은 무기 제공이 미국과 서구의 지원에도 교착 상태에 있던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전혀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강경 대응보다는 신중한 외교적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가 러시아와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압박이 아닌 대화를 통해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사설입니다. 한글의 두 번째는요. 윤 대통령 철벽 재확인한 대표, 이제 국민 눈높이 따르라입니다. 사설에서는 윤석열과 한동훈 대표가 대표가 회동해서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것을 비판을 합니다.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인적 쇄신, 또 대외 활동 중단, 또 의혹 규명 등을 요구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모두 거부했지요. 특히 김 여사의 대외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이미 자제하고 있다. 이렇게 반응한 것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한겨레는 지적을 합니다. 대통령이 이번 회동에서 국민의 요구가 아닌 김 여사의 방어에만 몰두한 점을 문제 삼으면서 한 대표가 이제는 윤석열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한겨레가 촉구하죠. 사설은 한 대표가 계속해서 국민이 아닌 대통령의 입장을 따른다면 결국 한동훈 대표도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는 사설입니다. 한겨레 세 번째입니다. 경찰 촛불행동 압수수색 정권 호위 위한 입틀막인가. 사설에서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 촛불행동의 회원 명단과 후원금 정보를 압수수색한 사건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부금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2년 전에 고발된 사건을 지금 끄집어갖고 압수수색을 시도한 건데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막 불거지고 촛불 집회가 확산되는 시기와 맞물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촛불행동 측은 회원 회비와 굿즈 판매로 운영비를 충당했을 뿐 불법적인 기부금을 받은 게 아니라고 반박을 했고요. 사설은 이러한 경찰의 과도한 수사가 집회 확산을 막기 위한 겁박으로 비칠 수 있으며 오히려 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경찰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 이게 오늘 한겨레의 세 번째 사설입니다. 지금부터는 경향신문입니다. 21g 특혜 관저 비서관, 감사원 징계 요구도 비껴가나. 사설에서는 대통령실이 김호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한 달째 미루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비서관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무자격 업체가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게 된 과정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기억이 안 나요. 책임을 회피했고 또 이에 대한 징계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거죠. 감사원은 이미 이 김 비서관의 위법 행동을 지적을 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인사혁신처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사설은 김 비서관이 최근에 한국공항공사 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인사처리가 김 여사와의 친분 때문이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또한 정부와 국가기관들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방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책임을 져야 할 인물들이 징계 대신 오히려 승진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라고 강하게 질타하는 사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동훈과 맹탄 차담 후 친윤 추경호가 만찬한 윤 대통령. 사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의 그 21일 회동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거에 대해서 한겨레와 마찬가지로 비판합니다. 한 대표가 제시한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 또 대통령실 인적 쇄신,
그리고 의혹 규명 등 3대 요구가 모두 거부된 사실을 강조하며 대통령이 김 여사 문제에 대해 해결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고 지적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과 관련해 구체적 잘못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설은 이를 한남동 라인과 김 여사와의 밀접한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해석합니다. 또한 대통령이 한 대표와의 차단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찬을 가진 것을 두고 친윤 세력을 편들고 한 대표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사설은 한 대표가 이제는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심을 따르지 않으면 여당도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다음 사설입니다. 첫발대는 의정협의체, 국가국, 불신과 아집부터 풀어야 한다. 사설에서는 지지부진했던 여야 의정협의체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 또 의학전문대학원 협회의 참여로 출범한 것을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을 합니다. 의료계 일부 단체가 불참한 상황에서 협의체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전공의들이 빠졌으니까. 특히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입장 차이가 크다고 설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정부의 해법이 탁상 공론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대통령이 의사들에게는 의료비 증가로 소득이 줄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하고 국민에게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모순적인 태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사설은 정부가 의료 인력 수급 문제를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는 동안 의료 공백이 악화되고 있다며 서울대병원 노조의 파업 예고와 정부의 대응 부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정부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윤 대통령, 국정위기 속 한동훈 모욕주기 할 때인가? 사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 후 여당 의원들과 만찬을 한 사실을 비판합니다. 한 대표의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를 모두 거부한 대통령이 여당 대표만 제외한 채 만찬을 가진 것은 한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면담이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한 대표를 기다리게 한 것은 홀대의 징후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김 여사 활동 중단 요구에 대해 이미 자제하고 있다며 무성의하게 답했고 인적 쇄신과 관련한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설은 이런 태도가 여론과 민심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대통령실이 면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위기의식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민심으로부터 고립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설입니다. 뚜렷해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 수사로 진상 밝혀야. 사설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여론조사 조작 지시가 있었다는 강혜연 씨의 증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데이터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과 함께 3억 7,5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여론조사 비용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사설은 이 의혹들이 공천과 연결된 정치 공작일 수 있다며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조작은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합니다. 부정 여론조사 업체를 퇴출시키는 선거법 개정안과 선관위의 제도 개선 추진이 고무적이지만 여론조사 시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 협력을 촉구하면서 사설이 끝납니다. 한겨레 세 번째 사설입니다. 현대차 인도 법인 상장, 글로벌 경영 새 지평 열었다. 현대차가 인도 법인 HMIL이라고 하는데 인도 법인의 현지 상장에 성공하며 아시아 최대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죠. IPO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5.5%의 지분을 매각해 4조 5천억 원을 조달했으며 HMIL의 기업 가치는 26조 원에 달합니다. 이번 상장은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글로벌 경영의 새로운 거점으로 발전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대차는 1998년 인도의 첫 진출에 누적 판매 800만 대를 기록하며 2위 완성차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국내 투자 부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현재 시장에서 현지화가 대세인 만큼 현대차 인도 법인 상장이 지속 성장과 또 글로벌 경영의 새 지평을 여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는 말로 오늘은 한국일보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동아일보입니다. 힘들어. 무슨 뉴스 브리핑 하는 것 같네.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동아일보입니다. 한동훈, 이재명 회담서, 김여사 특검법 합의점 찾아야. 사설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최근 면담에서 김여사 문제가 집중 거론됐지만 대통령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여론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당 내 이탈표가 늘어나며 특검을 막기 어려워 보인다는 게 동아일보의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세 번째로 특검법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중립성과 수사 범위를 우려하고 있지만 사설은 여야가 협력하여 특검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특검해야 한다는 입장인 거죠. 두 번째입니다. 영적 대화, 장림무사, 안진뱅이 주술사, 참 해괴한 얘기들. 사설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영적 대화와 관련된 황당한 주장이 제기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명 씨가 김 여사와의 영적 대화를 자랑하며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 등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과거 윤 대통령의 손바닥에 새겨진 왕자 사건과 국정 운영에서의 석연찮은 일들이 겹치면서 쉽게 흘려들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명 씨가 대선 당시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공천을 대가로 받은 의혹도 제기됐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통화 음성까지 공개된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동아일보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세 번째 사설입니다. 한중 첫 배터리 특허 소송, 첨단 기술 유출, 방파제 높일 때. 사설은 LG화학이 중국 배터리 기업 룽바이에 한국 자회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배터리 기술을 모방해 경쟁력을 높이는 가운데 이번 소송은 양국 간 첨단 기술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배터리뿐만 아니라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을 유출하려고 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기술 유출 시도가 97건 적발되었지만 처벌은 미약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사설은 미국과 대만처럼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법적 방어 체계를 더욱 견고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선일보입니다. 민망하고 졸렬한 작금의 정권 풍경. 사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이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실망스러웠다고 비판합니다. 회동 중 두 사람이 마주한 모습은 대통령과 당대표 간 회동 같지 않았고 이후 대통령이 한 대표를 떠나보낸 후 추경호 원내대표를 따로 만난 점도 부적절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심지어 조선일보도. 또한 국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술적 이야기와 특검법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며 대통령의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설은 이러한 상황에서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정권에 미칠 파장은
심각할 것이라며 현재 정권의 모습이 졸렬하고 민망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두 번째입니다. 이대표 판결 다가오자 국회에서 연속 방탄 토론회. 사설은 민주당 친명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국회에서 잇따라 토론회를 열고 있는 것을 비판합니다. 이는 내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 재판을 앞두고 판사와 여론을 압박하려는 의도, 즉 방탄 여론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및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녹음 파일을 비롯한 증거들도 공개된 바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설은 국회의 토론회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며 민생과 정책 논의를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이를 이 대표의 방탄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막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막 답답하네요. 참겠습니다. 동아일보 세 번째입니다. 의학회 등 의정협의체 참여키로 갈등 해결 물고 트이길. 사설은 대한의학회와 의대, 의전원협회가 여야 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참여가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합니다. 의사협회는 불참을 선언했지만 두 단체의 결정을 존중하며 협의체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협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설은 8개월간 지속된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로 의료 현장이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상이 문제 해결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정부가 유연한 태도로 대화를 이어가길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는 두 개인데요. 우선 첫 번째, 버티기 선택한 윤 대통령, 이번에도 실기하려나. 사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난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큰 변화가 없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 이탈표가 늘어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에게 지지를 요청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김건희 라인 인사 문제도 국민이 위법성보다 대통령 부인의 비공식적 영향력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으며 특별관찰관 임명 역시 국회에 떠넘겼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설은 대통령이 중요한 고비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번에도 실기하면 회복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중동이 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60대 취업자 사상 최대, 제도적 뒷받침 준비할 때다. 사설은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사상 최대인 657만 명에 달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고령화와 노후 준비 부족, 낮은 소득 등이 주요 요인입니다. 고령층의 취업은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제안을 한 것과 함께 노인 연령 상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정년 연장 논의도 변형되어야 하며 정년 연장이 청년층의 일자리 진입을 방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일본의 사례처럼 기업의 선택에 따라 계속 고용과 정년 연장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이 참고할 만하다는 제안을 덧붙이면서 오늘 사설이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6개 일간지 15개 사설을 했는데요. 오늘 첫날이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멤버십 회원님분들 오늘 방송 보시고 피드백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갖고 안녕하세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4일 목요일 사물이 사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겨레부터 시작합니다. 한겨레 사설 첫 번째입니다. 김건희 위에 돌 맞고 가겠다는 윤 대통령. 사설은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된 비판에 대해서 돌 맞고 가겠다 한 발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부산에서의 발언을 통해 국정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했으나 이는 국민들과의 소통보다는 오히려 대립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사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설은 특히 대통령이 언급한 힘든 상황 그리고 업보가 김건희 여사를 향한 의혹과 이에 대한 비판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을 합니다. 검찰과 국가기관이 나 여사라고 하려니까 막 말이 안 나오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좀 제가 브리핑할 때는 사적인 마음을 좀 버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사라고 하겠습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면죄부를 주는 모습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으며 경제 안보, 민생 문제도 모두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한겨레 사설은 분석하고 있죠. 윤석열이 아니지.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자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김 여사를 위하는 행보가 결국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게 오늘 한겨레 첫 번째 사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출생 축소사회 대응 모색하는 아시아 미래 포럼. 한겨레가 주최하는 제15회 아시아 미래 포럼에 참석한 연사들이 이번 행사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저출생 축소사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한겨레 사설은 저출생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시아 미래 포럼의 역할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학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떨어지면서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저출생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합니다. 포럼에서 돌봄 경제학의 낸시 폴브레 교수는 성별 불평등과 성별 분업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며 돌봄의 공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스탠퍼드대 캐런 에글스턴 실장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고소득 국가들이 남성 중심 사회와 불충분한 사회 보호망으로 인해 저출생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사설은 저출생 위기를 사회 구조적 문제의 해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세 번째 사설입니다. 국정원, 민간인 사찰, 면죄부, 공안통치 시대로 회귀하나. 불행동 회원 주지은 씨와 김수영 대학생 진보연합 회원 등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에 항의하여 국가를 상대로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이번에 열었거든요. 그거와 관련된 사설입니다. 이 사설은 국가정보원이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에서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시민단체 인사들을 미행하고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경찰은 이를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설은 정보기관이 불법을 저지르고 경찰이 이를 묵인하는 상황을 무법천지라고 비판하며 국정원의 행위를 군사독재 시절의 공안통치와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찰 대상이 정부를 비판하는 촛불행동가, 대학생 활동가들이라는 점에서 국정원이 정치적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경찰 역시 촛불행동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 겹치며 정부 비판 세력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설은 이러한 상황이 공안통치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며 민간인 사찰 문제를 법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정권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국정원이 문제가 되죠. 경향신문입니다. 배달앱 탈퇴 원하지만
대안 없다는 자영업자들. 사설은 자영업자들이 높은 수수료 문제로 배달앱을 탈퇴하고 싶어 하지만 매출 급감 우려로 배달앱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대부분 배달앱이 없으면 고객을 확보하기 어려워 결국 비싼 수수료와 광고비를 감수하며 앱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최근 수수료 인하 방안을 제시한 것은 일부 진전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업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사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율 규제를 강조하며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은 점도 비판합니다. 사설은 자영업자들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나갈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개입과 플랫폼 기업들의 진정한 상생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두 번째 사설입니다. 살상무기 우크라 지원으로 입장 설해, 한러 관계는 파국기로. 이 사설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기로 입장을 선회한 것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정보가 공개된 후 정부는 방어용 무기 지원을 우선 고려하고 사항에 따라서는 공격용 무기 지원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한국이 유지해온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에서 벗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사설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무기 체계를 방어용과 공격용으로 나누는 것은 무의미하며 살상 무기 지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 오히려 국제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한국이 직접 살상 무기를 지원할 경우 러시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한러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정보 공개가 지나치게 성급했고 국제적 확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 변화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설은 한반도 문제에서 러시아의 외교적 협력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되며 죄송합니다. 지난 30년간의 국방 외교 성과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갑자기 목이 메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지금 목이 메이는 겁니다. 경향신문도 윤석열의 그 범어사 관련된 사설을 썼습니다. 돌 맞고 가겠다는 윤 대통령, 아집, 불통, 국정 선언인가. 이 사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비판하며 그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설입니다. 대통령이 돌을 먹고 가겠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을 두고 이는 오히려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고집스러운 태도로 일관하겠다는 선언으로 하셨다고 지적을 합니다. 사설은 특히 김건희와 관련된 논란이 정권 위기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불통의 국정 운영을 계속한다면 국민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김 여사 관련 리스크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이 부족하고 문제를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가 대통령 부부의 안위를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20%대의 낮은 지지율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현 상황에서 임기 후반부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버틸 수 없으며 국정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돌을 맞고 가겠다는 식의 고집스러운 자세를 버리고 문제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책임을 물으며 국정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의료계 합류, 여야 의정협의체, 민주당 참여, 미룰 명분 없다. 사설은 의료계와 여야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논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공희 대표의 불참을 이유로 참여를 미루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국민들의 참여가 의료 공백 해결에 중요하지만 이는 민주당이 협의체 합류를 늦출 명분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민주당이 과거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던 입장이며 여야 협의체 구성 제안도 했던 만큼 현재 상황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당이 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 15개 의료계 단체 중 여러 단체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만큼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료계의 협력과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글쎄요. 지금 이거는 전공의도 참여 안 하고 있지요. 의협도 빠졌지요. 또 전국대학 그 교수협의회도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대표성이 있을까? 이거 괜히 그냥 정부가 뭔가 하고 있다는 그 들러리만 쓰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논평 안 하려고 하는데 한국일보가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써가지고 한마디 했습니다. 두 번째, 반가운 아기 울음소리 추세 상승으로 이어가야. 사설은 8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124명 5.9%인데 5.9% 증가한 것을 반가운 소식으로 전하며 두 달 연속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 증가와 기저효과가 원인으로 작용됐지만 중요한 것은 이 상승세를 지속적인 추세로 이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선 일가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높은 집값,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젊은 층의 결혼관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자만하지 말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출생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야 모두 국가 미래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촉구하는 사설입니다. 한국일보 세 번째입니다. 국민만 보겠다는 한, 이제는 실행력 보여라. 사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말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이전에 김 여사 관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시안을 제시한 것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결정이지만 이로 인해 여권 내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음을 한국일보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감찰관과 감찰관 추천 절차에 대한 한 대표의 전향적인 입장은 고무적이지만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여권 내 불화만 깊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경호는 거의 왜 네가 이걸 주장을 해? 이건 내가 해야 되는데 하면서 반발하고 있거든요. 사설은 한 대표가 김여사 특검법 추진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여야 협치를 통해 공정한 특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치적 생명을 걸고 대통령과 맞서는 한 대표가 여론 지지를 받는 특검법을 마냥 저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실현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사설입니다. 근데 무슨 한동훈이 정치 생명을 걸고 윤석열을 맞서고 있습니까? 한국일보는 참 대단해요. 네. 동아일보입니다. 첫 번째 사설입니다. 필수 의료 연봉 1, 2위, 20년간 단계적 증원, 분란 없는 이유. 이 사설은 한국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이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추진 방식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설은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주 선진국들의 사례를 비교하며 이들 나라가 의사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지역별 의료 수요를 과학적으로 추계해 점진적으로 의사 수를 늘린 점을 강조합니다. 미국의 경우 신경외과와 흉부외과 같은 필수 의료 전문의가 높은 연봉을 받으며 출원율을 매우 높습니다. 일본은 지역 의사제를 통해 취약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해 왔으며 캐나다는 20년 걸쳐
의대 증원을 단계적으로 늘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용의료 중심의 보상 체계를 개선하지 않은 채 의대 증원부터 추진해 필수 의료 전공의 이탈과 지방의대 교육 격차 심화를 오히려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높은 한국 의료 체계가 붕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정책 실패의 책임이 크다고 동아일보 사설이 이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돌 맞아도 간다. 방향은 맞는 건지, 길은 있는 건지. 이 사설은 대통령의 리더십과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대응을 비판하며 그가 가고 있는 방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난 22일 부산 범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라고 윤석열이 말했지요. 이는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된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사설은 대통령이 여론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이 김 여사의 명품백 논란과 주가 조작 의혹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어 김 여사 특검법 찬성 여론이 60%에 이르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이를 왜곡된 여론이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지요. 또한 대통령실 내 김 여사와 직통하는 인맥이 존재하고 이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를 정리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동아일보 사설이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1부속실 설치가 지연되는 것도 그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처럼 대통령이 가겠다고 하는 길과 그 방향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방향을 담고 있죠. 방향은 맞냐? 길은 있는 거냐? 너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돌 던지니까 내가 감수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지금 돌 맞는 이유가 지금 방향도 틀리고 길도 없는데 가다 보니까 돌 맞는 거냐? 구별하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채용은 줄고 월급은 꽁꽁, 청년, 그 부의 사다리 붕괴 막아야. 이 사설은 청년층의 소득 상승이 중장년층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며 청년들이 자산을 축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문제를 지적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0대 근로자의 실질 월급은 지난 22년 동안 2.1배 상승한 반면 20대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1.5배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청년층이 부모 세대처럼 부동산과 금융, 자산을 축적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또한 현재 기업들은 경력자 채용을 선호하고 대기업 신입 공채 비율은 크게 줄어 청년층이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단기 아르바이트에 의존하거나 첫 취업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평균 소득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한국의 취업자 수는 60세 이상이 가장 많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기형적 고용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함께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 제도를 확대해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조선일보입니다. 여야 특별감찰관 내 북인권이사 정치 장난 그만둬야. 사설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야 모두 정치 계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기구이며 북한 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하는 기관으로 이 두 기관의 역할과 법적 근거가 다름에도 정치적 이유로 연계되어 있는 상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과 달리 임명을 미루고 있으며 여당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으로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죠. 민주당 또한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특별감찰관 추천에 소극적이라며 양측 모두 정치적 이득을 위해 감찰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을 합니다. 사설은 만약 특별감찰관이 제때 임명돼 활동했다면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북한 인권재단 이사와 연계하지 말고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야 하며 민주당도 정치적 장난을 멈추고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대 무시, 제거하면 정치 아닌 싸움. 이 대표의 유체 이탈 발언. 나 지금 열받아갖고 잘 익히지가 않는데, 그냥 자제하고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설은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동을 두고 상대를 무시하거나 제거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싸움이라고 비판했거든요. 그걸 지적하는 거죠. 아니 무슨 나쁜 말도 아니고. 자. 그러나 이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탄핵과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더불어 상대를 제거하려는 행위를 반복한 점에서 이 발언이 모순적이라고 비판합니다. 아니 언제 민주당과 이 대표가 탄핵과 정권 퇴진을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까? 나쁜 새끼들 이 새끼들은 진짜. 나 중간에 안 껴들려고 하는데 정말 개새끼들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이 사설은요,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에 이어 검사 탄핵을 소추했고, 이는 이 대표 수사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금 조선일보를 보고 있는 거죠. 방통위원 탄핵과 그 후임에 대한 탄핵 소추까지 이어진 상황을 들어 이 사설은 그러한 행위가 상대를 말살하려는 정치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민주당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점도 비판의 대상입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방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며 법사위가 이 대표의 법정 문제를 해결하는 사설 로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민주당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 최근의 재보선 결과를 언급하며 민주당과 이 대표가 상대를 제거하려는 정치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일보의 이 사설은요 팩트도 틀리고 지금 정황 분석도 틀리고 다 엉망이에요 지금. 이런 걸 사설이라고 쓰냐 진짜. 세 번째입니다. 기업 매출 감소율 코로나 때 능가했다. 주가 상승률은 세계 최저. 사설은 2022년 한국 기업들의 매출이 1.5% 감소해 코로나 시기를 넘어서며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3년 연속 하락해 기업 10곳 중 4곳이 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 기업 상태에 빠졌고, 이는 고금리, 인건비 상승, 땅값 상승 등으로 인한 원가 부담 때문이라는 거죠. 기업 경쟁력 약화로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 상승률이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렀고, 기업들은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노동, 규제, 개혁, 산업 구조 조성, 신산업 진입, 장벽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아야 고용과 세수가 늘어나고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력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열받지요. 이게 그냥 단순히 지금 이렇게 매출 감소율 늘고 주가 상승률 세계 최저인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반도 전쟁 리스크가 제일 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지금 이 새끼들은요. 뻔뻔한 놈들. 마지막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는
사설이 두 개인데, 첫 번째, 특별감찰관 신속히 임명하고 용산 김건희 라인 정리해야 라는 제목입니다. 사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동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을 비판합니다. 김 여사의 의혹과 관련된 문제들이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11월 15일 이재명 대표 재판 전에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과 김건희 라인 정리를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은 계속 뒤로 미루고만 있지요. 사설은 민심을 돌리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신속히 임명하고 김 여사 주변 인물들을 정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해결할 핵심 방안으로 여겨지며 이를 미루는 것은 민심과의 괴리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특별감찰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김건희 의혹을 해결할 뭐라고 할까? 맞는 키는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17번째 사설입니다. 땜질식 처방만 이어지는 에너지 가격 포퓰리즘. 사설은 한국전력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재정 위기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땜질식 처방을 비판하며 주택용 전기요금과 유류세 인하 연장이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지적합니다. 요번에 그 기업들, 그러니까 산업전기 요금은 올리고 그 개인들 요금은 올리지 않았죠. 그거 지금 불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계 부담을 이유로 인상이 배제되었고 이는 한전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계속 연장되면서 세수 손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당장은 국민에게 달콤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과 산업 경쟁력에서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전의 적자가 커지면 전력 인프라 투자에 차질이 생기고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의 포퓰리즘적 정책에서 벗어나 전기요금 체계를 현실화하고 유류세도 정상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사설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우리 17개 사설 함께 했습니다. 중간에 제가 말을 못해 답답했는데 이걸 또 해석을 하면은 또 사물이가 돼버리니까 가급적 주관적 해석은 빼고 그냥 객관적인 요 내용들만 소개했는데 여러분들 각자 오늘 사설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2024년 10월 24일 사물이 사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사물이 사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사람 ING의 정준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부터 시작합니다. 한겨레 첫 번째 사설은요. 특별감찰관은 김건희 특검 대신할 수 없다입니다. 이 사설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특감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 이 방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며 논란이 일고 있는데 사설은 특감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감 제도는 대통령 배우자 및 대통령실 고위 공무원을 감찰하기 위해 도입이 됐지만 2016년 이후 공속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설은 여당이 야당과 협력해 특감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은 하지만 특감만으로는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설은 김 여사 문제는 김건희 특검을 통해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여론도 특검에 대한 찬성이 높은 만큼 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특검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두 번째 사설입니다. KBS 사장 후보의 조그만 백 박장범 공영방송 모욕이다.
지금은 후보가 아니고 어저께는 이제 사장으로 이거 아예 내정이 됐죠, 거의. 사설은 박장범 앵커가 KBS 사장 최종 후보에 선정된 것과 관련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 앵커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파우치나 조그만 백이라고 축소 표현해가지고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한겨레는 지적합니다. 박 앵커의 발언은 대통령 부부와의 친밀함을 강조하기 위한 아부성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위상을 훼손하는 모욕적인 행동이다 라고 사설은 말합니다. 또 박 앵커가 한국방송 사장이 된다면 앞으로 정권에 편향된 보도가 더 많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설은 이번 사장 선임 절차가 불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권 성향의 KBS 이사들은 선임 과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법원은 방통위의 위법성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장악 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하며 대통령이 방통위를 정상화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민보다 더 심하게 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해병대 수사 방해하려고 공수처 인사 질질 끄나. 사설은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 검사들의 연임 결재를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연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사팀에 검사 한 명만 남아 있게 되기 때문에 수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앞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고 했던 발언과 모순된다는 거죠. 사설은 대통령실이 공수처 수사에 대한 방해를 의도한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대통령이 신규 검사 채용 결재를 미루고 예산까지 삭감한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한 해병대 사건 외에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수사들이 공수처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한 시도로 지금의 이 행태를 비판합니다. 공수처의 독립성과 수사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경향신문입니다. 첫 번째, 파우치 사장 현실화한 KBS, 용산방송 10이 계속되나. 이게 오늘 사설은요, 겹치는 게 많아요. KBS 예산 문제, 또 이거 한동훈의 이 특감 설치, 그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모든 신문들이 좀 비슷하게 그 중점을 두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번 사설은 박장범 앵커가 KBS 사장으로 최종 후보에 선정된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 앵커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을 아까 말했죠? 파우치 축소 표현에 논란을 일으켰고 정권을 편향된 보도로 일삼아 KBS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지점을 아까 한겨레와 똑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된 거는 빼고 그냥 이 사설에서 대부분 보면은 그 전개 과정은 비슷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결론만 다르니까 결론만 얘기하자면 박정희 시절에 언론 탄압을 언급하는데 공영방송 사장 자리에 정권에 맞는 인물을 앉히려는 시도는 반민주적이며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 주제도 거의 모든 언론에 다 나온 주제인데 한국은행 말하는 거죠. 한국은행 전면 크게 밑돈 3분기 0.1 성장 수출도 내수도 비상이다. 야, 요번에 3분기 경제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사설은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1%에 그친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한국은행의 전망이 크게 빗나간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출 감소가 성장률 급락의 주요 원인으로 자동차 파업, 전기차 수요 정체, 반도체 수출 부진 등이 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천문학적 가계부채와 청년 실업 증가로 내수 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설은 정부의 세수 결손과 경제 정책 실패를 꼬집으면서 올해 30조 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은이 11월에 추가 선을 하향 조정을 시사한 가운데 국제 정세에
불안정성도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재부는 여전히 낙관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합니다. 근데 보수 언론도 오늘 다 기재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데 너희만 지금 낙관하고 있냐? 두 번째입니다. 특별감찰관으로 김여사 문제 막을 수도 덮을 수도 없다. 이것도 한겨레에 나왔던 거죠. 사설은 특별감찰관 제도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실패한 전례를 들면서 김여사 의혹은 강제 수사권이 있는 특검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특별감찰관은 국민의 분노를 해소할 수 없으며 현재 여권의 민심과도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사설은 한동훈 대표가 특검 논의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김여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권 전체가 민심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도 이 특별감찰관 얘기가 첫 번째 나옵니다. 지금이 특별감찰관 놓고 여여 내전 벌일 때인가? 사설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를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의 대립이 여권 내부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가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문제로 인해 여당 내에서 친윤과 친한 개파 간 충돌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라는 거죠. 사설은 김여사 관련 의혹이 이미 수사 중이며 현재 국민의 관심사는 특별감찰관이 아니고 특검법의 향방에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또한 특별감찰관 임명이 시급한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당 내부는 물론 민주당도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포괄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당 내 혼란을 신속히 정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모두가 국민의 눈이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다음 사설입니다. 장애인은 온라인 쇼핑하면 된다는 정부 질타한 대법관. 이거 진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인데요. 지금 사설에서는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을 두고 벌어지는 법정 공방에서 정부 측 발언과 관련해서 비판하는 사설입니다. 장애인들이 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심각한 불편함에 대한 좀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 측 대리인은 장애인들은 온라인 쇼핑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무시한 충격적인 태도라는 거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소송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장애인들이 편의점, 또 카페, 약국 등 일상적인 생활 공간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만약에 휠체어 같은 게 있으면은 못 올라가잖아요. 계단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시설이 없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뭐 편의점을 예를 들자면 전국 편의점 중에서 3% 정도만 해당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들은 국가의 이 부작위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거죠. 이건 국가가 나서가지고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이렇게 장치라든가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국가가 일을 안 하고 있다라 해서 소송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국가 측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 장애인들은 온라인 쇼핑해라. 나와서 하지 말고 온라인 쇼핑하면 된다. 그렇게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갖고 대법관들이 질타를 한 거죠. 장애인의 사회적 접근권을 무시한 발언이라고 대법관들이 질타를 한 겁니다. 오경미 대법관과 조희대 대법원장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쉽게 대체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무지함을 이번에 비판했습니다. 사설은 약자 보호 의무가 있는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실망을 표하며 공직사회가 장애인을 비롯한 약자 차별 제도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세 번째 사설입니다. 아까 나왔던 경제 이슈와 같은 건데요. 쇼크 수준 3분기 경제보다 더 무서운 정부의
낙관론. 사설은 3분기 한국 경제가 매우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1%에 그쳤는데 본래 예상은 0.5%였거든요. 크게 못 미치는 거죠. 특히 수출은 6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오다 마이너스 0.4% 하락했으며 자동차와 화학제품 부진, 반도체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내수 회복도 더디어 민간 소비는 0.5% 증가에 그쳤고 정부 소비는 의료비 증가로 0.6%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하반기 내수 개선에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라고 하는데 BSI도 하락세를 보이며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설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을 거부하는 태도를 비판하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경제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닷새 걸린 한미 북파병 정보 공유, 전략 온도차 해소해야. 사설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정보 공유와 대응에서 발생한 시간차와 온도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보좌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한 것은 우리 정보원이 이를 발표한 지 닷새 후로 양국 간 정보 공유 및 조율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정원이 북한군의 전장 투입을 확언하고와 달리 미국은 아직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정보 평가와 대응에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근데 사설이 쓰여진 다음에 미국이 인정을 했죠. 북한이 파병했다는 것을. 사설은 이러한 엇박자의 정보가 신뢰성 문제라기보다는 동맹 간 충분한 조율이 없이 한국이 서둘러 발표하면서 생긴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북한군이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될 경우 이는 전쟁을 국제적으로 확대시킬 위험이 있으며 이에 따라 서방의 대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설은 북러의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도박이라며 우리 정부가 더욱 치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시작은 동맹국가의 조율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대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실명 지명된 기묘사 라인 8명, 빠른 정리가 최선이다. 사설에서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동을 계기로 대통령실 내 김건희 여사 라인 문제 정리가 여건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회동에서 전형직 참모 8명의 실명을 지목하면서 호가호위 인물들을 정리해야 한다라고 요청했으나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하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인물들은 주로 코바라 컨텐츠의 인연이나 김여사의 신임을 받는 과정에서 실권을 행사하고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비위 사실과 함께 여사의 국정 개입 논란은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인적 쇄신은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인사권을 강조하고 김여사 사람들에 대한 배제 요구에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여론과의 괴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설은 이러한 상황에서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경제 회생 등 중요한 국정 과제가 아닌 대통령 배우자의 문제로 논의가 집중되는 현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세 번째입니다. 2분기 역성장 이어 3분기 성장률 0.1%, 민망해진 정부 낙관론. 지금 앞에 한겨레도 그렇고 한국일보도 지적했던 부분이죠. 지금 이 한국 경제가 성장률이 낮았다는 거는 다 빼고 그냥 다른 사설에 없는 내용만 이야기하자면 정부가 연간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한 2.6%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워졌다는 거죠. 한국은행의 2.4% 전망치도 수성에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난달에 한국경제 좋아졌다고 난리를 쳤어요. 좋아지긴 뭘 좋아집니까? 지금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성장률 지금 제시한 것들 이거 다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수출 여건과 대외 경제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수출 둔화와 중국 경제 부진, 미국 대선 이후에 무역 장벽 가능성 등으로 경제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설은 한국 경제의 체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구조개혁 논의는 실종된 상태라고 비판합니다. 정부는 낙관론을 반복하는 대신 수출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활력을 회복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듣기 어려운 조선일보입니다. 우리 이동원님 감사합니다. 슈퍼챗을 오늘도 수고 많다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원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결혼과 출생 반등 분위기. 희망의 불씨 살려나가자. 사설은 최근 2달간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증가한 점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를 저출생 문제 해결의 희망적인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8월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6% 증가한 2만 98명을 기록했고 7월에는 8% 증가하면서 2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혼인 건수 역시 7, 8월 2달간 큰 폭으로 증가해 연간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설은 이러한 증가세가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지속될 추세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저출생 문제에 대한 비관적 분위기가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나 육아휴직 급여 인상 같은 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결혼과 출산이 증가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더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설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젊은이들에게 결혼과 출산이 좋은 선택임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고 이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두 번째 사설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예고된 도약, 기업 살 길은 도전과 혁신뿐. 사설은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3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메모리 반도체 이익 1위 기업으로 도약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성공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고성능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합니다. 이건 많이 나오는 용어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HBM 고성능 고대역폭 메모리를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한 덕분입니다. HBM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30% 이상 급증하며 하이닉스의 실적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하이닉스의 이러한 성과는 기술 혁신과 연구 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의 결과입니다. 하이닉스는 2009년 세계 최초로 ABM을 개발하고 10년 넘게 ABM 성능 향상에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발열 문제를 해결하는 MRMUF 공법을 독자 개발해 수요를 크게 높였고 이를 통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면서 미국 엔비디아, 대만 TSMC와 함께 AI 반도체 시장에서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세 기업 모두가 AI 시대에 역대급 실적을 기록 중입니다. 사설은 하이닉스의 성공 사례가 기업이 지속적인 도전과 혁신을 통해만 생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세 번째입니다. 확실하게 살아난다던 경제, 내수 침체 속 수출마저 감소. 지금 보수 언론들 이 얘기 다 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거죠. 사설은 한국 경제가 3분기에도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며 내수 침체에 이어 수출마저 감소한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3분기 경제 성장률을 0.5%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0.1%의 1% 성장에 그쳤고, 수출은 6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번에는 전기 대비 0.4% 감소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주력 산업의 수출 부진이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앞에 동일한 내용들이죠. 사설은 대통령이 8월에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기대와 달리 내수와 수출 모두 침체에 빠졌다고 비판합니다. 또한 올해 경제 성장률 2.4%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로 떨어진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사설은 경제 문제의 근본 원인이 저출생, 고령화, 혁신 부족, 규제 과잉 등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R&D 투자 확대 등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말을 안 해요.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요, 뭡니까? 윤석열 정부 자체가 문제예요, 지금. 한반도에 전쟁 리스크 있고 이런 점을 지금 많이 지적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앙일보입니다. 2, 3분기 성장률 부진, 경제의 선명한 청신호 어디로 갔나? 같은 얘기죠. 결론만 얘기하자면 중앙일보도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등 주력 산업이 부진했으며 한국은행의 예측한 0.5% 성장에 한참 지금 이번에 미치지 못했다. 1분기에 깜짝 성장 이후 정부가 경제 낙관론을 펼쳤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밝지 않다. 정부가 현실적인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중앙일보 마지막 사설은 공수처 검사 연임 재가 지연, 수사방해 얘기까지 나온다. 어제 사무리가 했던 내용이죠. 사설은 공수처 검사의 연임 결정이 이유 없이 지연되면서 조직 내부에 동요가 커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를 수사방해로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설에 따르면 8월에 대통령에게 차정현 수사기획관과 이대한 부장검사 등 4명의 연임이 추천되었으나 지금 윤석열은 임기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이 공수처 검사들의 연장을 제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재가 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재가가 없을 경우 자동퇴직이 우려된다고 사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설은 현재 공수처가 정원 25명 중 18명만 근무 중이며 연임이 불발되면 인원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수사 차질이 예상된다고 언급합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의 민감한 사건들이 다수 포함된 상황에서 인사 지연이 수사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사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상병 사건은 지금 검사 3명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중에 2명이 왜 그만두는 거거든요. 아니 2명이 연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못하는 거죠. 사설은 대통령이 최근 고 최상병 사건과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특검 도입을 거부한 바 있으나 이번 인사 지연이 수사 방해로 이어질 경우 특검 도입에 대한 여론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6개 일간지 17개 사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호님 슈퍼챗 감사하고요. 오늘 사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내일 토요일날 브리핑은요. 사설 브리핑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 멤버십 회원들을 위한 브리핑을 하고요. 토요일은 제가 따로 방송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은 신문은 할 거예요. 그 신문 브리핑을 사무리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그 앞에 비공개로 멤버십끼리만 했던 그 사설들 있잖아요. 이거 일주일치를 묶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공개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 저녁 때, 사무리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10월 26일 6개 언론사 사설 뭐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겨레 첫 번째 사설입니다. 한겨레는 주말에는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사설을 2개씩 씁니다. 한겨레 수출마저 꺾인 경제
정부 낙관론 접고 비상해야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 뭐 방송에서 제가 사설할 때 하긴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지표가 좋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사설은 그 기재부의 최상목 부총리가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낮아져갖고 기대보다 낮아가지고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1%에 그쳤죠. 성장률이. 2분기 역성장에 이어 수출마저 감소한 결과로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부진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와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 그러니까 정부와 한국은행은 2.6, 2.4 오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0.1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해야 된다는 거죠. 사설은 그래서 또 반도체 산업 불확실성과 중국 경기 둔화, 미국의 대선 이후 무역 장벽 강화 가능성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낙관론을 버리고 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시장 다변화 등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응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오늘 첫 번째 사설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난번만 하더라도 경제가 너무 좋았다고 하는데 좋아지긴 뭘 좋아집니까? 지금 난리죠, 이것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 살상무기 지원 검토, 기어코 전쟁을 끌어들일 셈인가? 어저께 사물에서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사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러 간 군사협력이 진전되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인이 직접 밝혔죠. 완전히. 이는 폴란드에서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그 정상회담 후 발표된 내용인데요. 대통령이 직접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그 의미가 엄중하다고 한겨레는 보고 있습니다. 사설은 또한 신원식 안보실장과 여당 의원 간의 문자 대화에서 우크라이나와 협력해 북계군 부대를 타격할 방안을 논의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러시아에 의해 한국의 살상무기 지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외교 안보 정책에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사설은 이어 러시아와의 대화를 통해 북의 군사 지원에 대한 협력을 차단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나토조차 우크라이나에 직접 군을 파병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한 무기 지원이 오히려 우리 안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를 이 정부만 모르고 있죠.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도 마찬가지 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관련해갖고 사설을 썼는데요.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국민 82%가 하지 말라는데 라는 제목입니다. 사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러 군사협력이 강화될 경우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24일 미국과 나토도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 정황을 확인했고 푸틴 대통령 역시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북한군 파병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설은 한국이 신중한 대응을 통해 비군사적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국민 82%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하는 거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가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 어저께 봤죠? 또한 우크라이나에 군인력을 파견하려는 논의도 국민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사설은 정부가 국민의 우려를 경청하고 북러와의 긴장 속에서 한반도 평화라는 최우선 과제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지적이죠. 경향신문 두 번째입니다. 입법 공백 속 혼란. 식약처는 임신 중지 의약품 허가해야 한다.
사설은 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이 임신중지 의약품 허가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입법 미비를 이유로 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9년 헌재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식약처가 미푸진과 같은 임신 중지 의약품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행정 지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설은 특히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의학적 기준에 따라 임신 중지 약품 사용 가능 주수를 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적 임신 중지 준수와 임신 중지 주수, 언제부터 임신 중지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낙태가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법으로 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정하고 있거든요. 의약품 허가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WHO가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한 미푸진은 국내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으며 부작용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설은 여성들이 불법 유통 약물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식약처가 조속히 미푸진 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미푸진이 진짜 미푸진인지 관리가 안 되니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헌재에서도 낙태죄 이거를 이 헌법 불합치 했잖아요. 그럼 빨리 미푸진 같은 거는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빨리 유통할 수 있게 해라 그겁니다.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첫 번째, 매일같이 명태균 새 의혹 특별수사팀 꾸려 수사해야 한다. 한국일보도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단순히. 사설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독립된 특별수사팀 구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명 씨의 여론조사 조작 혐의를 이번에 공공수사 2부에 배당은 했지만 김건희 여사 사건을 잇따라 무혐의 처분한 점에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죠. 창원지검이 담당한 공천 개입 수사도 지금 한없이 늦어지고 있어갖고 신뢰성 논란이 있습니다. 사설은 그래서 이번 사건이 경선 여론조사 조작, 금품거래, 공천 개입 등 선거범죄와 권력형 부패가 얽힌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이 큰 사건인 거를 지금 강조합니다. 과거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처럼 독립된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검찰이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합니다. 검찰이 명시 의혹 수사에서 책임을 다해야만 사회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디올백, 도이치모터스 이거 다 털어주는 바람에 이제 국민적 신뢰가 없지요. 이제는 검찰이 뭘 한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김건희 관련해 갖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검찰이 아닌 특별수사팀을 꾸려야 한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한국일보 두 번째입니다. 우리 진실의 송곳님 오셨습니다. 진실의 송곳님 반갑습니다. 한국일보 두 번째, 조사마다 최저치 윤 지지율, 민심 위반 이대로 놔둘 건가? 사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역대 최저치 갤럽에서 20% 나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민심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갤럽과 MBS 전국 지표 조사지요. MBS 등에서 부정평가가 70%에 달하며 국민 다수가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보면 김건희의 대외 활동과 관련해 부정적인 여론이 높고 경제와 민생 문제, 소통 부족에 대한 비판도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김건희의 처신 문제와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미임명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여권 내 친윤계의 반대로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사설을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이 공수처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특별감찰관 임명은 지금도 안 했지요. 예. 사설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국정 동력이 상실될 수 있으며 임기 반환점을 앞둔 현 시점에서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 쇄신에 나서지 않는다면 향후 국정 운영에도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의 세 번째 사설입니다. 접경 주민의 무릎 호소, 국민 불안 해소도 안보 과제다. 어저께 사문에서도 했는데 사설은 접경 지역 주민, 여기서는 강화도를 말하는 거죠. 접경 지역 주민의 불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지적하면서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안보 과제라고 강조합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접경 지역 주민이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 문제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정부의 대응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지만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이 드러난 거죠. 사설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가능성, 남북 간 언쟁 격화, 여권 인사의 강경 발언 등으로 인해 남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군사 협력을 확대할 경우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용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제적 협력과 국내 안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설은 현재의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섣부른 대응은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신중하고 종합적인 안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굉장히 불안하죠. 러시아건 북한이가 한번 붙어보자. 거의 그런 식이거든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지금 동아일보 하는 사이에 우리 더기피십의 삼천포 사랑님 오셨습니다. 삼천포님 반갑습니다. 동아일보 여사 블랙홀의 여지지층에서도 48대 40으로 갈린 국정평가. 사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로 다시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여당 지지층조차도 긍정평가가 48로 크게 줄어든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 갤럽 말하는 거죠. 김건희 문제와 경제 민생 문제, 소통 미흡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 블랙홀이 되었다고 동아일보 사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설은 대통령 지지율이 국정 추진력의 중요한 지표로 20%대 지지율이 이어질 경우 국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줄고 있고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치는 물론 여당과의 단합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설은 대통령이 국민의 피로감을 덜기 위해 김건희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미룰 경우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동아일보도 단호한 입장인 거죠. 동아일보 두 번째입니다. 수익률, 국민연금 3분의 1인 퇴직연금, 수수료만 엄청 챙겨. 그러니까 이번 사설은 그 퇴직연금에 대한 이제 이 비판인데 사설은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융회사가 퇴직연금을 통해 챙긴 수수료 수익은 1조 4,200원에 달하지만 연평균 수익률은 2.35%에 불과해 국민연금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은 안정성이 높지만 수익성이 낮은 상품에 주로 투자되며 이로 인해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수익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좀 헷갈리는데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봤냐면 국민연금은 안정성이 높아가지고 오히려 되게 조심스럽고 그리고 퇴직연금은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사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안 하네요. 이게 맞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사설은 퇴직연금이 안전성이 높고 수익성이 낮은 상품에 주로 투자한다고 국민연금에 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적립금이 앞으로 더욱 크게 증가할 전망이어서 가입자들의 불만도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설은 금융회사들이 수익률 대비 과도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경쟁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역시 저수익 구조를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세 번째 사설입니다. 공직자 주식 백지 신탁 소송으로 무력화 꼼수 막아야. 사설은 고위공직자들이 주식 백지 신탁 의무를 소송으로 무력화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구로구청장 같은 경우 이걸로 시간 끌다가 결국 이 공직을 버리고 나가버렸고요. 오세훈도 이런 식으로 계속 소송하고 그랬죠. 오세훈, 유병호 그런 놈들. 공직윤리법에 따르면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을 해야 하지만 일부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성을 따져보겠다면서 행정심판 혹은 소송을 제기해 의무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을 팔지 않고 직위를 유지해 주식 가치가 크게 오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세훈도 이런 경우죠. 사설은 주식 백지 신탁 제도가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적 직무 간의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시간 끌기로 의무를 회피하는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복 절차 중에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전 동아일보의 이 말이 너무 맞는 말이에요. 논평하면 안 되는데. 근데 너무 맞는 말이에요. 오세훈 보세요. 오세훈은 어떻게 했습니까? 팔기 전에 소송으로 시간 끌면서 시간 끄는 사이에 또 주가가 올라가지고 돈 벌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공직 못하게 하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돈이 그렇게 좋으면은 공직에 있지 말던가. 조선일보입니다. 제가 오늘 조선일보 사설 보다가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이 개새끼들 진짜 너무 심했어. 이 조선일보 새끼들은요 진짜 망해야 돼요. 나 정말 깜짝 놀랐어. 뭐냐? 러의 대북군사 지원에 비례해서 우크라이나 지원하라는 내용이죠. 이런 미친 새끼들이 다 있습니까? 사설은 북한이 러시아에 군 병력을 파병하고 이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ICBM 기술과 첨단 무기 기술을 얻을 가능성이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북한이 파병 대가로 받을 수익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될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와 그만큼 잘 지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러시아하고도 왼수가 되어버렸고 러시아가 더 이상 한국 눈치 보지 않기 때문에 북한한테 충분히 ICBM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연료가 되면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해야지. 사설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어용 무기 지원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한국의 대공미사일 천궁이 우크라이나의 요청이 있는 만큼 고려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대북 무기 지원이 확인된 경우 우크라이나의 공격용 무기 지원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이게 얼마나 또라이 새끼들, 개새끼들, 미친 새끼들, 이게 말이 돼? 북한과 러시아의 이 군사 협력이 우리한테 위협이 된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뭐라는 겁니까? 위협이 되니까 그 위협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뭐 하자는 거야? 북한에 비례해서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자는 거 아니야? 이 병신 같은 새끼들. 이러면 이게 해결됩니까? 내가 브리핑 시간 이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오늘 거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황당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다만 러시아와 장기적인 외교관계를 고려해 대응 수위는 적정선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또 지나친 과민 반응은
피할 필요가 있다고 이러고 있어요, 병신들. 아니, 살상무기까지 지원하라고 하면서 무슨 씨발 적정선을 유지하라고 합니까? 살상무기 지원하는 순간 적정선은 무너지는 거예요. 개새끼들 어디 무책임한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민주당이 정부의 대응을 두고 전쟁 조작이라고 규탄하는 것을 두고는 긴장을 고소시키는 주체는 북한과 러시아라고 하면서 북한과 러시아를 규탄하라고 그따위 개소리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아, 씨발. 이렇게 논평 안 하고 그냥 해석만 해야 되는데 이 조선일보 이 쓰레기 새끼들은요 너무 헛소리를 하니까. 또 두 번째 마찬가지죠. 뭡니까? 여기가 법정인가? 피의자 취급당한 국감 증인의 항변. 박상학 씨가 대북전단 이 뿌리는 박상학 씨가 국정원에서 나왔죠. 그래서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당했는데 그거를 옹호하는 사설이에요. 사설은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에서 피의자 취급을 당하는 모욕을 받았다면서 국회가 월권을 했다고 비판하는 사설입니다. 특히 박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와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반복적인 추궁을 당하자 반발했으며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위헌으로 결정한 상황에서 국회의 이 같은 태도가 지나친 게 아니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사설은 국정감사의 대상은 정부와 공공기관이지 민간이 아니며 여야 합의로 증인으로 부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하도록 규정된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박상학은 그렇게 보면 됩니까? 지금 박상학 때문에 전쟁이 날 판이에요, 지금. 이게 한가한 거야? 이 미친 새끼들? 지금 박상학 때문에 예전에도 한번 북한과 우리 간에 총격이 와갔고요. 지금도 박상학 때문에 지금 잘못하면은 전쟁 날 판이에요. 근데 이런 새끼를 그냥 둬? 아, 진짜.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는 여당과 합의 없이 다수 야당이 일반 증인을 일반적으로 채택하여 국정감사를 마치 수사 현장같이 만들었다고 조선일보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감 중 공직자를 향한 막말과 감정적인 대응이 이어지면서 국회의 본래 기능이 훼손되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설은 국정감사가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의 장에서 정쟁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국민들의 실망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본래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개소리 헛소리에 정말 짜증이 나요. 세 번째, 이것도 사악한 새끼들이에요. 진짜 나 정말 이 개새끼들은 정말 나쁜 새끼들이에요. 뭐냐, 노인들이 좀 알아야 돼. 이거 지금 윤석열 지지하는 70대 이상 노인분들 좀 사설 좀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억지로 짜내는 노인 일자리 2조 원, 퇴직자 재고용에 쓰자. 이거 한마디로 뭐냐면요, 70대 이상을 위해 쓰고 있는 일자리 비용들 있죠. 이거 가져가갖고 누구한테 쓰라는 겁니까? 50대나 60대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퇴직자가 뭡니까? 퇴직자 은퇴한 사람 말하는 거거든요. 그분들 50대 후반이라든가 50대 후반부터 60대 후반 얘기하는 거지. 70대 이상들, 80대 이상들, 그 사람들 일자리는 신경 쓰지 마. 그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사설은 고령화와 국민연금 수령 시기 연장에 따라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현재 노인 일자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그 노인 일자리 비용을 제대로 잘 쓰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쓰레기 줍기나 안내 업무 같은 억지로 만들어낸 일자리에 2조 이상이 투입되기보다는 퇴직자 재고용 지원에 예산을 전환하는 것이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간주합니다. 주장합니다. 현재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급하는 계속 고용 장려금은 실적이 저조한데 이는 재고용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사설은 장려금 수혜 조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증액하며 하여
퇴직 후 재고용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노사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여러분 이게 정말 미친 개 같은 소리예요. 병신들 진짜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조선일보가 억지로 만들어낸 일자리라고 비판하고 있는 노인들 쓰레기 줍는 거, 뭐 안내하는 거, 아이들 등하굣길에 그 횡단보도에서 이게 뭐 드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이런 거 왜 하냐는 거거든요. 이거 필요 없습니까? 사실 그 일 자체는 우리가 볼 때, 아, 저런 게 필요한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령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나 커요? 지금 조선일보는 60대, 한 60대 초중반 노인들까지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70대, 80대 노인들은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지금 70대, 80대가 인구가 엄청 많아요. 근데 건강은 해. 그런데 기업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그건 안 돼, 조건이. 근데 그런 분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단순히 일자리가 나쁜 게 아니고 그분들이 나와서 지금 25만 원, 30만 원 받고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라도 해야지 본인들도 정신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육체 건강에 도움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게 그분들만 도움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모시고 있는 젊은 세대 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당장 저희 아버지도 노인일자리 하고 계시거든요. 동네 다니면서 알림판에다가 이거 뭐 붙이는 거 하고 다니세요. 이거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저거 필요한가?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노인들이 나가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본인 건강에 도움도 되지요? 여러분, 노인들이 건강하는 거는 결국 국가로서도 부담이 주는 거예요. 멀리 봤을 때. 그리고 그게 각 개인들의 가정이 있잖아. 가정에서도 이런 불화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여러 가지 이 정책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가 일하시고 또 저는 돈이 없어갖고 부모님을 그때 매달 돈을 많이 못 드리는데 아버지가 자기 돈도 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자기의 이런 내가 노후에서 뭔가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 일자리 하나 가지고 이 일자리가 객관적으로 꼭 필요한 거야 안 필요한 그걸 떠나가지고 노인 일자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다 빼고 쓰레기 줍기가 뭐가 중요해? 이까진 게 전단 붙이는 게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이거 빼고 이거 없애고 그냥 60대 초반 중반 사람들 직장 들어가갖고 취직할 때 그 지원비로 더 많이 주자 그 말이거든요. 이 씨발놈들 진짜 이런 새끼들은요 대한민국 무슨 고령화 사회 문제 많다 그런 말 할 자격도 없는 새끼들이죠. 제가 멤버십으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논평을 일체 안 합니다. 일체 안 하는데 지금 사무리가 좀 같이 하는 거니까 좀 했습니다. 근데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열받아갖고. 오늘 마지막 사설입니다. 중앙일보는 주말에 사설을 하나만 내거든요. 글로벌 중추 국가 시험대들 파병 도발 대응. 아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북한에 비례해서 우리도 방어용 무기, 공군용 무기 지원하자, 검토하자 그러고 있죠. 중앙일보는 그렇게 무식하고 과감하게 얘기는 안 해요. 뭐라고 하냐? 중앙일보 사설은요, 우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와 전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단호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살상무기 지원 있다 얘기는 안 합니다. 북한군 파병이 국제법과 유엔 결의에 위배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북한 역시 유엔 현장을 위반한 셈이라는 국제법적 분석도 지금 중앙일보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설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결탁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고 한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강조합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일본, 나토 등 우방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며 다양한 대응책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진짜 멍청한 소리죠. 아니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때문에 우리가 위협을 느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 나토
또 뭐 일본 협력하자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멍청하고 병신 같은 소리입니까? 왜 그러냐면 북러 간의 협력이 지금 우리 위협이 된다? 우리가 러시아하고 바로 풀면 돼요. 우리가 지난 40년간 러시아하고 얼마나 친한 사이였는데요. 북러가 가까워져서 군사 위협 안 받으려면 우리가 북한과는 지금 못 푸니까 러시아랑 풀면 된다고, 러시아랑. 그리고 실제로 북한하고 관계 개선해야죠. 북한하고 친하고 러시아랑 친하면 이 모든 문제가 아예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건데, 씨발 병신들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예 말도 안 하고 무슨 미국, 나토, 일본입니까? 아, 씨발 열받네 진짜. 씨. 정말 병신 새끼들이라니까요. 우리가 북한하고도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특히 러시아하고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이 정부 들어와갖고 러시아랑 원수가 된 거 아니야? 병신 같은 새끼 때문에. 그럼 러시아의 관계 회복을 하라고 요구를 해야지. 이런 말 하지도 않고 무슨 씨발 나토야. 그럼 더 멀어지는 거지. 아, 욕하면 안 되는데. 아, 부끄럽습니다. 너무 제가 열받아갖고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나온 6개 일간지의 14개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사설은 여기까지입니다.